답답함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온몸을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기분이다. 엉엉 울면서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때 적었던 독서 노트의 내용도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 나만의 질서를 찾고 있는 시기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역시 나는 나를 그리고 내 일을 사랑한다. 여러분, 벌써 2024년도 한 해의 기록을 돌아보는 영상이 찾아왔어요. 작년에 서울에서 올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년이 진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새해 계획을 세운다고 바쁘실 것 같아요. 저도 막 열심히 적어보고는 있는데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올해의 기록부터 되돌아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올해 적은 다이어리랑 노트를 모조리 가져와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마치 처음 깨달은 것처럼 신나서 일기를 적은 제 모습도 좀 웃겼고 또 되게 작은 일로 낙담하고 좌절을 하다가도 되게 사소한 걸로 다시 되살아나는 제 모습이 보여서 하찮으면서도 오히려 좋았어요.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잡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2025년도를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되게 주변이 흔들리는 상황일수록 의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저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면서 기록을 남겨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리랑 노트를 돌아봤는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과 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올해를 돌아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일은 차갑게, 나는 뜨겁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먼저 일은 노트북 속 폴더랑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들, 그리고 프로젝트 노트, 그리고 다이어리의 월간 일정 페이지들을 보면서 2024년도 목표 대비 어떤 걸 해냈고 어떤 걸 못해냈는지 그 원인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 목표로 넘길 것들은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최대한 감정은 빼고 짧고 굵게 끝낸다라는 마인드로 대했고요. 반대로 나를 돌아볼 때에는 다이어리의 자유 공간에 적혀있는 생각들과 감정의 일기, 숫자 같은 그런 데이터 말고 긴 문장들을 찬찬히 여유로운 태도로 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하고 있는 일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적인 부분을 같이 읽어보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눠보려고요. 그래서 일상 다이어리, 감정 노트, 독서 노트에 담긴 제 이야기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다이어리를 돌아보다 보니까 내용들이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3단계로 나뉠 수 있었어요. 여기에 그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엄청 예민한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을 하거나 깨닫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삶에 적용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흐름이 막 주 단위로 빠르게 흐르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또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총 2번의 흐름이 있었어요. 올해 1월의 제가 왜 예민했는지 그 상황을 그려보자면 이때가 딱 서울에서 울산, 그러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울산에서 혼자 1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진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사업 공부하러 올라갔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반년 정도 조금 넘게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스스로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왔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문화 인프라가 쫙 잘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공유 오피스도 다니고 강연도 다니고 막 여기저기 나댕길 수 있었는데 이제 울산으로 돌아오니까 부모님 집의 내 방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울산 이렇게 활동 반경이 확 좁아지니까 그 답답함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큰 고민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서 많이 예민했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적은 다이어리를 같이 읽어보면 2월 1일 아침에 적은 일기는요. 어젯밤 답답함에 잠을 잘 못 잤다. 내 일은 너무 좋은데 또 할 일들을 떠올리면 갑갑하다. 서울의 크리에이터,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아무리 좋은 카페에 다니며 활력을 넣어봐도 혼자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사람이 고프다. 그렇다고 울산에서 내가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자니 그만큼의 책임과 에너지를 쓰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공동의 치열함 속에서 활기를 얻고 싶다. 이렇게 일기를 적었습니다. 이제 이날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오션뷰 카페에서 일하겠다고 갔다가 그 카페가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았었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쌓여있던 감정들이 팡 터지면서 그거 별일도 아닌데 엉엉 울면서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 진짜 이상한데? 이상해지고 있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5일 꾸역꾸역 일어났지만 명상을 해도 잠이 안 깨서 8시 반까지는 침대에서 민기적댔다. 다시 일찍 일어나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은데 뭐가 문제일까? 삶의 목적이 또렷하지 않은 걸까?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2월 한 달은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금이 나에게 빽빽한 시간 관리, 명확한 목표를 향한 전력 질주를 요구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슬픈 날이 되풀이될까 무섭다. 몰아붙이지 말고 건강하게 되돌아가자 라고 적어놨어요. 지난 일이 되풀이될까 무섭다고 적은 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차에서 엉엉 울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윤소정 대표님의 책과 글에 참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적었던 독서 노트의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윤소정의 생각구독의 시스템 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업을 잘하는 리더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패와 성공을 상생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일어난 일을 파도 삼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 태도를 가지게 되면 노자의 철학, 스스로 그러하게 만드는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아주 최소한의 개입, 최대의 자유로 넘지 말아야 하는 질서를 찾아준다.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4년도 템플릿을 1월 내내 붙잡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보완했다. 매일 다른 학습의 키워드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며 나만의 질서를 찾고 있다. 한 번에 뚝딱 되지 않는다. 내년도, 내후년도 질서를 만드는 시간에 유연해지자.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한데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계획을 세워두고 시작하고 바로 우다다닥 하고 싶은데 이상할이 많지 2024년도는 제가 12월에 계획했던 것처럼 1월이 잘 흘러가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전에 막 차에서 엉엉 울었었던 날도 있고 아예 루틴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제가 잘 못 해내니까 좀 짜증이 났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나는 지금 나만의 질서를 찾고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책도 읽고 2024년도 목표도 수정하고 또 매일 해야 하는 작은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침에 적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명상하고 이전 미라클 다이어리의 기록을 돌아보면서 2024년도 템플릿을 보완했다. 분명 내가 스스로 다짐했던 생각들이 새로워 보일 때가 있다. 과거의 나를 의식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이유이자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럴 때면 나는 더 의욕이 충만해지고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간다. 시간을 쌓고 쌓아서 결국은 이뤄내자.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계속해서 그려보자.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해왔던 삶일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된 게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4월에는 이때가 막 본식 준비로 진짜 정신이 없었었거든요. 그럼에도 컨디션이 꽤 괜찮았어요. 이때 적은 일기를 보면 그날이라서 그런지 기본 베이스로 울적함이 깔려있다. 그냥 이런 날도 있다고 부산스럽지 않게 덤덤히 받아들이려 한다. 오늘은 큰 욕심내지 않고 다이어리도 적고 포장 작업도 하고 카페 가서 크로플도 먹으면서 독서를 하면서 에너지가 차면 저녁에 방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못다한 업무를 쳐나가야겠다. 한복 맞추고 예복을 맞추는 것, 모바일 청첩장을 만드는 것, 몸에 변화가 생겨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이 모두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다. 나는 안전하다. 잘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적었었네요. 이런저런 막 일들이 꼬일 때면 되게 예민한 그런 시기에는 막 이것 때문에 진짜 짜증이 막 이까지 차오르고 또 자괴감으로 이어지고 그러는데 컨디션이 좋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다.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잠시 보자기에 안전히 쌓둔 것이다. 과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손해. 화살표를 쳐서 일상 루틴, 학습 루틴 이렇게 적어놨네요. 아마도 본식 준비로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상 루틴이랑 사업 공부 루틴을 못했던 날인 것 같아요. 또 근데 뭐 하루 안 한다고 해서 크게 성장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한다고 해서 크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도 하루 못했다고 해서 예민해지는 거는 절대 지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점 제가 울산에서 취할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면서 다시 온화한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5일에는 이런 일기를 적었는데 이거는 지금도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것, 저것 해야지 라는 생각부터 하지 말자. 즐거운 하루로 만드는 건 내 몫. 해야 하는 일보다는 오늘 나의 기상 후 기분은 어떻지? 무슨 노래를 들어볼까? 오늘 아침엔 어울리는 책이 뭘까? 부터 생각을 하자. 기록 순서도 아침 일기, 감사 일기, 확언, 오늘 해야 하는 일 순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적어놨고 저는 지금도 이 순서로 아침마다 다이어리를 적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또 더한 방법들이 있어요. 투두리스트에 아예 행복의 순간도 계획해서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감동받은 일은, 오늘 행복했던 일은 하면서 일기를 적기도 합니다. 역시 내 안에서 생긴 불안감은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다스리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고파서 잠시 붕어빵을 160도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여기서 끝나기에는 1년은 너무 긴 시간이죠. 5월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인생의 제2막인 신혼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요. 저는 결혼식 본식만 끝내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짜잔 이제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새로운 집에서의 편안한 생활 시작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아내라는 역할이 공식적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또 욕심은 엄청 커져가지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일들은 그대로인데 신혼집은 더 꾸미고 싶지 눈앞에 더 치우고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자꾸만 보이지 그리고 이제 삼시세끼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건데 요리 실력은 부족하지 또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는 데서 오는 모든 살림이라는 그런 일들이 처음 해보니까 막 이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야지 내가 만족스러운 선에서 하루하루를 넘겨보낼 수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까칠해지고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일기를 읽어보면 5월 13일 정말 최악이었던 기상 직후 컨디션. 너무 힘이 없고 온몸을 누군가에게 두드려 맞은 기분이다. 마음속 마지노선 시간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포장 작업부터 시작했다. 지난주 목표를 해내지 못해서 그리고 주말에 워낙 외부 일정이 많았어서 마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 같은 불안하고 무거운 기분이다. 이럴 때는 일단 단순 노동부터 하고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카페에 나가서 다이어리를 적는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담을 느꼈던 나는 다시 일을 하면서 살아났다. 생각보다도 일은 쌓여있는 것도 아니었고 쌓여있다고 해도 이번 주에 충분히 나는 해낼 수 있었다. 일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느낀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 나는 나를 그리고 내 일을 사랑한다. 그리고 7월 2일에는 디자인, 영상 편집 이 두 개가 막 섞여서 속이 답답하고 무겁다. 두 개를 하루에 다 가져가는 건 무리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우선이지? 이렇게 낙서 같은 일기를 적어두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문제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감정 일기를 적으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기도 했고 또 매일 아침에 투두리스트를 적을 때 일과 일상을 이렇게 나눠서 적으면서 어떤 균형이 지금이 저한테 잘 맞는지를 다시 알아갔었던 시기를 보낸 덕분에 지금은 나름대로의 규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될수록 기록의 내용이 편안해져요. 요거는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이제 독서를 하면서도 역시나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데 10월 23일에 적은 내용이고 이기주 작가가 쓴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입니다.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요즘 저의 새로운 취미는 요리인데요. 말 그대로 취미는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리에 있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의 새로운 취미니까요. 그래서 신혼 초에는 요리 학원을 다녀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요리를 도전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내 일도 안 되고 내 일상 루틴도 지켜나가지 못하고 너무 과한 욕심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많이 그 마음을 내려두고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안 보여드린 노트가 있는데 바로 이 감정 노트예요. 사실 이 노트는 제가 기분이 진짜 안 좋을 때 찾는 노트라서 이제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다행히 딱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로 제 감정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1월 19일 최근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아침 9시에 동기부여된 이라는 감정을 만났었고 교육을 통해 성공의 기회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는 길을 찾은 것이다 라는 문장을 책을 통해서 만났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배움으로 바꿔 나에 대입하여 생각하게 된다.
올해 내가 한 공부는 퍼스널 MBA 책을 읽고 아이맵 강의를 듣는 정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배움이란 무엇일까? 브랜드 블렌딩 책에 소개된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본다. 제품을 선별하고 소개하는 능력이 다르다. 근데 내가 아는 게 부족하니 정확히 뭐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지를 못하겠다. 그러고 보니 올해 2024년도 1월에 세운 나의 학습 루틴에는 여러 브랜드들을 공부하는 날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약속된 시간이 사라졌다. 아마 새 상품을 위한 디자인과 마케팅 업무에 치였겠지. 다시 교육과 배움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반응하는 걸 보면 지금이 적합한 시기인지도 모르겠다. 올해는 시스템과 사업에 대한 학습이 고팠지만 새 상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올리기에 바빴다. 무엇보다 아직 나는 사업 시스템을 공부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는 걸 자주금 느꼈어. 그렇다면 2025년도 내년에도 학습과 배움 키워드를 잡고 글쓰기와 브랜드 공부를 주인공으로 정해봐야겠다. 라고 적어뒀네요. 사실 제 2024년도 목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사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한다 였거든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아직 사업 시스템을 공부하고 뭐 레버리지, 위임 이런 것을 공부할 단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아직은 제 브랜드의 매력을 더 많이 찾아서 알리고 저만의 차별성을 더 쌓아나가야 하는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꽤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라서 더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 열심히 2025년도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도 기록의 시간 덕분이었고,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린 것에 확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도 다 기록의 시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꽤 오랫동안 저의 기록을 함께 되돌아봤는데요. 나름대로 재밌게 풀어보려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나도 당장 자리에 앉아서 올해의 기록을 되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의 기록을 돌아보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너무 늦지 않게 2025년도 새로운 목표 이야기가 담긴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따뜻한 기록 시간 되세요.